조금 전까지는 이제 카메라 셔터를 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와이프가 눌러줬는데 지금 회의 중이라서 제가 셀프로 하느라고 리모컨이 없어서 제가 직접 하는 거니까 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좀 집중해 주세요. 죄송해요. 죄송할 거 없는 것 같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자, 좀 설명을 드리면 정리를 해보면 이 애플리케이션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조직 이론을 바탕으로 조직의 운용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죠? 응용하려면 반드시 조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조직의 운용성을 우리가 운용 방향성, 그죠? 운용 방향성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많이 필요한 게 분석 활동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떠올려 보시면 주우원이라는 의류회사가 경쟁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 고려해 봐야 돼요. 경쟁자들의 동향이 어떤지 분석해야 되고, 그죠? 소비자들의 특징이 어떤지 분석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가격을 어떤 식으로 정할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 그래서 전략 경영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은 분석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널리시스, 그죠? 분석 활동이라는 거. 반드시 조직 이론이 있어야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 한번 볼게요. 4번은 응용이니까 4번 애플리케이션 마이크로죠? 약간 매크로였는데 아까 공부했던 3번 한번 떠올려 보시면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조직 행동에 관한 부분이었잖아요. 이렇게 써볼까요? 조그맣죠? 여기 OT 여기는 스트래티직 매니지먼트니까 SM 그 다음에 여기는 OB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HRM 이렇게 하거든요. 그죠? OB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가지고, 그죠? 조직 행동에 관한 이론. 조직 행동이 아까 뭐라고 했더라? 조직 행동이 올거니제이션 비헤이비어. 올거니제이셔널 비헤이비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직 행동이. 이거 행동 성과.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규명하는 것이다. 아까 예로 들었던 게 전 시간에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게 가치관하고 성격이었잖아요. 그죠?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영업과 관련된 직무를 맡기는 것이 긍정적인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찬스를 마련할 수 있다. 내향적인 사람보다는. 그래서 성과가 당연히 높아질 수 있다. 그죠? HRM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 궁금하셨겠다. 그냥 제가 HRM이라고 해서 HRM은 Human Resource Management라고 해요. 그래서 첫 글자만 따서 우리가 HRM 그러거든요. 인적자원관리.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인재다라고 보는 거죠. 삼성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삼성이라는 조직은 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혹은 뭐 대학교 다니면서도 여러분들 선후배나 아니면 뭐 형이나 누나 오빠가, 그죠? 삼성에 들어갔다 그러면 부럽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삼성 같은 경우는 조직이 인적 자원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인적 자원이 좋으면 그 회사에서 자기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조직 입장에서 보면 LG나 삼성이나 사원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신경 쓰거든요. 근데 특히 좋은 회사일수록 조직 구성원들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많은 교육 훈련을 해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우수 사원에 한해서는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이제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유학을 보내기도 하죠. 그래서 MBA 졸업해서 경영 석사 받아와서 다시 그 회사에 복귀하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인적 자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앞에서 공부했던 조직 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무슨 얘기냐면 조직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이 조직 행동의
근본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 조직 구성원에 대한 지식이. 그러면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응용해서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가치관이 있는데 요새 특히 젊은 20, 30대에서는 워라밸이 상당히 중요해. 과거 한 5, 60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하는 과정, 특히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기 삶보다는 일이 더 중요해지는. 여러분들 그 국제시장 같은 영화 보시면 황정민 나왔던 영화를 보면 그 사람 개인적인 삶은 없잖아요, 그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가서 다리도 다치고, 그죠?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이 없어요. 그 연세 들으신 분들은 당시 상황들을 볼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요새 20, 30대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기 삶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가치관을 알고 있다는 거는 구성원들을 갖다가 관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조직에 있는 젊은 구성원들을 관리할 때. 그러니까 조직 행동에 관한 지식들이 응용돼서 HRM에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에 인적자원 관리에 응용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SM이 뭐였죠? 이수만이 아니라 SM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뭐예요? 스트래티직 매니지먼트. 전략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OT, 오르거니제이션 티어리, 조직 이론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걸 바탕으로 조직 운용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조직 구성원들이겠죠.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지식, 구체적으로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가치관, 그 다음에 성격,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태도, 그죠?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각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효과적인 HRM, 인적자원 관리,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표에 보면 이쪽에 티어레티칼이라는 말을 써놓고 이쪽에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을 써놓은 거예요. 그죠? 이쪽은 당연히 거시적인 관점이고 이쪽은 미시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정리되셨어요? 이렇게 우리 기본적으로 매니지먼트라고 했을 때는 요 4개의 영역을 갖고 들어가시면 공부하시기가 편할 거고요. 주로 우리 이제 경영학 개론 과목에서는 여기에 비중을 많이 둔다. 그리고 여기는 한 요 정도 들어갔을까? 여기도 한 요 정도? 여기도 요 정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경영학 개론 들으시고요. 나중에 인적자원 관리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조직 행동도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략 경영도 공부하시고요. 조직 개발론이라든가 거시 조직론이란다 이런 것도 공부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거 한번 봅시다. HRM에서는 어떤 영역들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요거 지우고 어떤 영역이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인적자원 관리에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우리가 스태핑이라고 해서, 스태핑은 우리가 보통 채용 그러거든요. 일단 인적자원 관리를 하려면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삼성 같은 경우 사람을 뽑죠. 그래서 삼성 자체 GCS라는 시험도 있잖아요, 그죠? 이른바 삼성 고시라고 하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사람을 뽑고요. 그래서 채용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채용 과정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리크루트먼트. 리크루트먼트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모집이라고 해요. 모집. 그래서 보통 우리 대학도 우리가 지원할 때 보면 모집 용학, 신입사원 모집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직무별로 그죠? 사람을 뽑죠. 그 다음에 이제 실렉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우리가 선발이라고 이야기해요. 뽑는 거죠. 모집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그 중에서 뽑아내는 거 선발. 선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면접이겠죠. 면접. 그죠? 인터뷰.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을 이제 채용을 통해서 모집 선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모였으면 그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교육해야 되죠. 에듀케이션.
education, 아이고 A가 빠졌다. 다시요. education, 교육, 그 다음에 training, 교육 훈련. 이게 뭐냐면 사람들 뽑고 바로 그냥 부서에 배치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통상 이제 대기업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제 은행, 쉽게 말해서 은행 같은 경우 사람 뽑으면 바로 일 못 시켜요. 그래서 직무 교육을 주로 많이 시키거든요. 예를 들면 은행 가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창구 직원을 생각해 보세요. 창구 직원 같은 경우 이제 고객이 오면 뭐 통장 개설이라든가 카드 발급 여러 가지 업무를 이제 뭐 맡기잖아요. 아니면 뭐 돈을 빌릴 수도 있고. 근데 그 업무별로 해야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처리하는 분들은. 근데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교육시켜야죠. 그리고 어떤 경우 이제 조직에서 이제 연차가 쌓여서 팀장이나 부장이 됐다. 그러면 관리자가 되잖아요. 그죠? 중간 관리자가 되면 중간 관리자들은 부서원들을 이끌게 되죠. 그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 역할을 하는데 리더한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바로 리더십이죠. 리더십 교육 같은 것도 하게 돼요. 물론 리더십 같은 경우 교육한다고 해서 리더십을 뭐 발휘하고 적게 발휘하고 많이 발휘하고 이렇게 되진 않지만 리더십의 중요성을 상당히 인지를 많이 시키죠. 이런 것들이 다 교육 훈련이에요. 직무 교육, 리더십 훈련. 그죠? 그런 다음에 뭐예요? 무브먼트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죠. 무브먼트 매니지먼트는 우리말로 하면 이동 관리라고 해요. 그래서 교육 훈련 시켜보고 그 사람에 맞는, 그죠? 부서 배치를 하죠. 직무 배치나 부서 배치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무브먼트 할 때도 보면 그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잘 파악해서 적재적소의 인재를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인적자원관리 공부하시다 보면 조직 행동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적용이 돼요. 이해되셨어요? 뭐 성격이 예를 들면 이제 교육훈련 과정에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금융기관, 은행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주 정도 교육을 하더라고요. 10주면은 2달 반이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이 그 신입사원들, 그죠? 교육생들의 어떤 특징들을 파악해서 어떤 부서에 배치할 것인지 파악해 볼 수 있죠. 이동관리. 그럼 이동관리가 되면 그때서부터 뭐 할 수 있어요? 번호 한번 매겨볼까요? 그 다음에는 일하게 되죠. 일하게 되면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평가를 하게 돼요. 이밸루에이션, 평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컴펜세이션, 평가 보상을 하죠. 이런 거예요. 뭐 제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가르치면 예를 들면 이제 강의 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밸루에이션. 강의 평가 이제 5점 만점인데,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4.99 정도를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4.99 받으면 어떻게 돼요? 거의 만점에 가깝죠? 4.99면은 얼마인가? 100점으로 한 사람은 거의 99점 이상 되는 건데, 그죠? 그렇게 되면 강의평가가 높은 사람들한테는 강의평가가 낮은 사람에 비해서, 예를 들면 뭐 강의평가가 뭐 제일 높은 사람들은 제일 낮은 사람에 비해서 급여를 20%를 더 주겠다. 20%. 그러면 이제 보상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성과 평가 결과가 높으니까. 그죠? 제 희망사항입니다. 그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요게 이제 네 번째가 되고, 이 부분 중요해요. 특히 선생님이 주로 전공한 분야가 이거니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리텐션이라는 게 있어요. 리텐션. 리텐션은 뭐냐면은 유지예요. 유지. 기름이 아니라 얼마만큼 핵심 인재를 잘 유지할 것인가. 뭐 아까 전에 계속 얘기했던 거, 뭐 우리 학교에 이제 강의 평가를 막 4.9 이상 받는 선생님들이 한 10분 있다. 그럼 이런 분들은 학생들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좋은 인재잖아요. 그죠? 계속 유지하고 관리해야죠. 다른 대학으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주로 이제 유지 그러면은 조직에 꼭 필요한 인재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
근데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핵심 인재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에 별로 도움 안 되는 구성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나?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뭐 명예퇴직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과연 명예퇴직 제도가 합당한가, 합리적인가, 너무 회사 입장이 아닌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또 다뤄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인사 조직에 있어서의 영역들을 지금까지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냥 외워서 공부하시지 말고요. 항상 이론을 바탕으로 응용이 된다라고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 부분은 거시적인 것이냐 미시적인 것이냐만 따져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첫 주차 공부를 쭉 했는데, 저도 또 이제 이제 방학 지나고 나서 수업을 하려니까 카메라 앞에서 또 얘기하는 게 또 조금 어색하고 그리고 말도 좀 꼬이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강의 진행해 나가면서 차차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배운 거 특히 수업 시간에 잘 듣자. 배운 거라기보다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제가 시간에 말씀드린 건데, 수업 잘 듣고 필기 잘하고 집중해서 듣고 질문 잘하고, 그리고 꼭 수업 자료 지참하기. 이거 잊지 마세요. 꼭 수업 자료 수업 시간 같이 지참해서 듣기. 그럼 이제 빔 프로젝트를 띄워서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컬러로 뽑으셔도 되고 프린트를 먹백으로 하셔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경영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경영은 다스리고 계획하는 것이고, 대상은 조직이고 주체는 경영자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우리 3페이지에서 조직 인사 영역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이론적인 측면, 그리고 매크로한 측면에 있어서는 조직 이론이라고 하고, 조직 구조, 그 다음에 지배 구조, 그 다음에 조직 요구의 흐름, 그 다음에 이론적인 측면에서 마이크로한 부분은 바로 조직 행동이다 라고 하면서 조직 행동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조직 행동은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응용으로 넘어가서 조직 이론, OT, 오르거니제이션 티어리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조직 구조,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응용해서 조직의 운용 방향성을 세울 수 있다. 그게 바로 전략이다라는 거죠. 그죠? 전략에 있어서는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고,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 마이크로에서는 인적 자원 관리가 중요하다.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영역은 조직 행동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조직 구성원에 대해서 알아야 효과적인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인적 자원 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영역은 채용, 리크루트먼트와 실렉션이 있고, 그리고 에듀케이션 트레이닝이 있고, 그리고 이밸루에이션, 평가, 컴펜세이션, 보상이 있고, 조직에 있는 인재들을 어떤 식으로 유지할 것인지, 리텐션에 대한 분야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도 이제 배웠던 거 한번 또 정리해 보고요. 지금 나갈 거고요. 오늘 첫 시간 저도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장시간 있으셨고요. 와이프가 회의를 끝내고 카메라를 눌러주러 스타트에 오네요. 자, 빨리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